예, 그러면 이제 26페이지 유가증권 할게요. 25페이지까지는 다 했고, 이제 26페이지. 자, 유가증권 보시면은, 유가증권은,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요.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주식하고 사채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자, 주식하고 사채로 나눠지는데 이 분류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데 지금 다 설명을 하진 않고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투자자산 가가지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뭔지 여러분들이 대강을 아마 알까요? 회계급에서 배웠을 것 같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회사에 지분 획득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법인을 처음에 설립을 하잖아요. 법인을 처음에 설립을 하면은 설립을 해놓고 법인한테 돈을 넣어줘야지 법인이 운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한테 돈을 넣어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주다라고 해요. 주주. 네, 주주. 투자한 자. 그러면 투자에 대한 대가로 법인은 뭘 주냐면요. 증서로서 주식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받는 증서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사채가 있는데 사채는 종이에요. 종이 쪼가리. 종인데 사채가 종이가 아니라 돈을 빌린 거에 대한 증서가 사채예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사채란 걸 발행해서 돈을 빌리거든요. 사채에 보면은 돈을 빌려가지고 뭐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사채할 때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어쨌거나 주식하고 사채는 회사가 돈을 끌어들일 때 발행하는 대표적인 종이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되게 대강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투자자산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대강 아세요. 그러면 이 주식하고 사채 중에서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사채도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분류하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주식하고 사채인데 시장성이 있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단기 매매 증권이 돼요. 그래서 27페이지 가보면 단기 매매 증권이 나와 있잖아요. 26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27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 자,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사채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시험에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분계는 사채는 안 나와요. 무조건 주식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에 대한 분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일단 뭘로 하시면 된다라고요? 주식으로 알면 돼요. 주식. 자, 그럼 분계 흐름이 4단계로 나눠져요. 최초의 측정, 취득했을 때, 두 번째 기말평가, 세 번째 배당금 수령, 네 번째 처분했을 때. 자, 그럼 먼저 취득했을 때부터 보겠습니다. 취득. 요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27페이지 단기 매매 증권 보시면은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주식은 처음에 사겠죠? 샀을 때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샀을 때 취득.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가에 보통 시가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시가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 취득 부대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매입 수수료나 그 다음에 매입 수수료 등 증권거래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대비용들, 매입 부대비용들은 뭘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부대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을 500원에 현금 구매하다. 자, 주식을 500원에 현금 구매하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500, 이렇게 분계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계가 되는데 만약에 주식을 500원에 현금 구매했어요. 주식을 500원에 현금 구매.
자, 근데 매입 수수료 50원. 매입 수수료 50원이 현금 지출했다. 매입 수수료 50원 현금 지출. 자,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이 오겠죠?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가냐면요. 550 빠져나가고 50원 더 나간 거는 수수료 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낸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수수료 비용 50 이렇게 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간 매입 수수료 등은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걸 회계 1급할 때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이 좀 특이해요. 다른 주식들은 살 때 부대 비용을 그 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키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유일하게 취득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좀 외워두시고 나중에 뒤에 투자자산 가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을 샀죠. 이렇게 샀으면은 산 금액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금액은 매일매일 바뀌겠어요? 예, 주식의 시가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지금 500원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500원짜리 주식이 다음 날에는 55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주가는 주식의 가액은 매일매일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에 대한 분개를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기말 평가가 있죠. 자,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X의 1년 4월 1일 날에 주식을 500원에 현금 구매했다라고 할게요. 차변 단기 매매 증권 500, 예, 대변에 현금 500. 자, 이랬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기말 가서 봤더니 X 1년도 12월 31일 나가서 봤더니 자, 먼저 시가가 600원이 됐어요. 시가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시가단 말이에요.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 시가인데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시가예요. 시가와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요. 예, 공정가액이 있어요. 예, 시가하고 공정가액은 같은 말이에요. 누가 봐도 공정한 가액이 시가잖아요. 그럼 시가가 6번이 됐다라고 하면 500원짜리 든 게 6번이 됐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랐잖아요. 올랐으면은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딱 봤더니 평가를 제가 결산일 날 해야죠. 12월 31일 날에. 평가는 매일매일 하진 않아요. 매일매일 하면은 회계 담당자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산일 날에 한 번만 딱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2월 31일 날에 500원짜리 든 게 600원이 됐으니까 100원만큼 올려줘요. 주식의 가액을.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원 올려주고, 자, 주식의 시가가 올랐으니까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네. 그럼 대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주식의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이다. 그러니까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예, 평가 이익 1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의 수익이요. 이익 난 거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자, 만약에 시가가 400이 됐다. 시가가 400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단기 매매 증권이 600원이 아니라 얼마로 된 거예요? 400원이 됐으니까 자산 100원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원 없애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짜리 든 게 100이 빠져서 400이 되겠죠? 그럼 이익이에요? 손해 본 거예요? 손실 본 거죠? 네, 평가하면서 손실 본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손실, 손해 본 거기 때문에 비용이고 계정 과목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영업 활동하고 상관없이 나가는 비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의 시가가 올랐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액, 시가가 떨어졌으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배당금 받았을 때 분개가 있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받아요. 배당금.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뭘 받아요? 이자 받죠. 예, 주식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배당금 받았을 때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배당금 수령했을 때. 자, 먼저 현금 배당이다. 자, 현금 배당을 받으면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현금, 예, 대변의 배당금 수익,
네, 이렇게 붕괴가 돼요. 수익 발생한 거겠죠. 돈 받은 거니까.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에는 수익 발생. 얘도 영업의 수익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수익 발생이에요. 수익 발생.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을 받으면은 차변에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돈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대변 수익 발생.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 수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만약에 주식 배당이다. 주식 배당이 뭔지 모를 거예요. 이거 뒤에 자본편에서 배울 거거든요. 주식 배당을 받았으면은 이때는 회계 처리할 필요 없어요. 붕괴가 없다. 왜 없는지는 제가 자본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외우세요. 주식 배당은 붕괴가 없다. 붕괴가 없다라고 그냥 외우시고 이유는 몰라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 자본편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금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는 붕괴가 없다. 네, 왜 없는지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당금 수령했을 때까지 붕괴를 설명을 했었고 이제 처분에 대한 붕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칠판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분했을 때를 보겠습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처분. 요 분계가 좀 더 어렵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X 1년도 4월 1일 날에 내가 주식을 100원 주고 샀다. 500원 주고 샀다고 할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원, 대변의 현금 500원. 자,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X 2년 자, X 1년도 9월 1일 날에 이거를 팔았어요. 이거를 600원에 현금 처분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팔았으니까. 자산 제거,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 자, 600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600이 들어오겠죠? 500원짜리를 6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100원만큼 이익 나는 거겠죠? 500원짜리 6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 이익.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붕괴 흐름이 3단계. 주식을 팔았으니까 주식 제거. 돈 들어오죠? 들어오는 돈이 차변. 그 다음에 처분, 손익. 이렇게 돼요. 자, 만약에 주식을 X 1년도 9월 1일 날에 요 주식을 4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떨겠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500을 대변에 떨고 400에 팔았으면 차변에 현금이 400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400. 500원짜리를 4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겠죠. 100원만큼 주식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을 처분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00원 이렇게 붕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400원에 팔았으니까 100원만큼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붕괴 흐름은 이래요. 주식을 판 붕괴니까 주식 제거, 돈 들어오고 그 차익만큼 처분 이익, 처분 손실로 잡으면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영업의 수익이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은 손실 난 거니까 영업의 비용에 해당해요. 계정 과목이. 자, 근데 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그 세 번째 줄, 처분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이때 단기 매매 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매각 대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X의 1년 4월 1일 날에 주식을 500원 주고 샀어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 대변에 현금 500. 근데 얘를 팔아요. X의 1년 9월 1일 날에 얘를 600원에 팔았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600원 주고 팔았으니까.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을 떨고 차변에 현금이 600원 들어오죠? 500원짜리를 6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는 게 맞아요? 100원이 발생한 게 맞는데 이 문제는 이 사례는 매각 수수료 50원이 현금 지출됐다고 할게요. 매각
수수료 50원이 현금 지출.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매각 수수료 50원이 현금 지출됐으니까 자, 주식 500원짜리를 500원짜리 600원에 판 거잖아요. 그럼 수수료가 50원 나갔잖아요. 이 매각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빼라고 되어 있어요. 처분가액에서 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 100인데 지금 6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50원 들어갔으면은 실제로 들어온 돈은 600원이 들어오겠어요? 550원이 들어오겠어요? 550원이 들어오겠죠?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니까. 그래서 현금이 6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되냐면요. 550이 되겠고 그만큼 처분이익이 얼마로 깎여 내려가요? 50원으로 깎여 내려가겠죠. 그래서 주식을 팔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이렇게 대변에 떨리고 돈이 들어오고 처분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들어온 돈 있잖아요. 들어온 돈은 뭘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주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주식 계좌에 주식을 팔았을 때는 차변에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그 주식 계좌에 들어오는 돈이 수수료 차감한 금액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처분이익이 주식 팔아서 남겨먹은 처분이익이 수수료만큼 깎이는 효과가 있겠잖아요. 예. 그래서 매각 수수료, 주식을 팔았을 때 수수료는 처분가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분개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매각 수수료 50원이 현금 지출됐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변에 현금이 600원 들어오고 예,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 그 다음에 처분이익 100 잡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나간 거 50원만큼은 대변에 떨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50 이렇게 분개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분개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분개를 해버리면은 처분이익 100 수수료 비용 50 결국 남겨먹은 게 50이잖아요. 이 정보용자가 잘못된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이 회사는 주식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이 100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주식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은 얼마예요? 수수료 고려해서 50원이 맞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별도의 수수료 비용 계정 까먹었으면 이 수수료가 어떤 수수료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처분 이익 자체가 너무 높게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팔 때의 수수료는 그냥 처분가액에서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면은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빼버리면은 그만큼 뭐가 깎여져 나가요? 처분이익이 50원으로 깎이잖아요. 수수료만큼 이익이 깎이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빼버리면은 그 분개를 매각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잡지 말고 그냥 처분가액에서 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주식을 팔았죠? 팔았을 때 중요한 거는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는 어떻게 하라고요? 매각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처분가액에서 차감. 판금액 있잖아요. 판금액이 600인데 여기서 50원을 빼면은 550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처분이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의 필수 분계 연습을 좀 풀어볼게요. 요거 풀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칠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 1번부터 풀게요. 1번에 2001년 11월 1일인데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 LG전자의 주식 10주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원을 포함하여 현금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주식을 샀을 때의 분계인데 2001년 11월 1일 날 자, 주식을 샀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이 올 건데 10주가 한 주당 얼마냐면요. 5,000원이죠. 얼마가 와요? 5만 원. 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 그다음 매입 수수료 냈죠. 매입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냐면요. 5,000원이 들어갔어요. 수수료 낸 거는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수수료 비용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주식을 사면서 지출한 그 매입 수수료 등은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으로 쓰면 돼요.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55,000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득했을 때 매입 부대 비용, 매입 수수료 등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썼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의 주식의 주당 공정 가치는 5,500원으로 평가되었다. 그럼 2001년 말
2001년 12월 31일이죠. 자, 단기 매매 증권이 5만 원짜리 든 게 기말에 평가했더니 얼마가 됐대요? 5,500원이 됐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장부가가 10주가 한 주당 5,000원이었잖아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었는데 기말에 평가했더니 평가액이 얼마가 됐냐면요. 1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됐대요? 5,500원으로 평가가 됐다죠. 5,500원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55,000원. 5만 원짜리 든 게 5만 5천 원이 됐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 올려주면 되냐면요. 5천 원 올려줘요. 자, 그다음 대변에는 주식의 시가가 올랐죠. 5만 원짜리 든 게 5만 5천 원이 됐으니까 주식의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5천 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002년 2월 16일 날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의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금 6,000원이 당좌익은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2002년도 2월 16일 날 지금 배당금 받았을 때 분개이죠. 자, 배당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요. 6,000원이 당좌익금 통장에 입금이 돼요. 그럼 차변에 당좌익금 6,000원. 그다음 대변에는 배당금 받았기 때문에 배당금 받았을 때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배당금 수익이죠. 배당금 수익 6,000원. 네,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은 2002년 3월 2일인데 보유하고 있는 LG전자 주식 5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5주를 한 주당 7,000원에 팔았으니까 5, 7에 35, 35,000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겠죠? 이게 1번이었네. 여기 1번, 2번, 이렇게 3번, 이제 4번. 자, 4번은 2002년 3월 2일이죠. 자, 주식을 팔았는데 현재 주식이 얼마짜리냐면요. 5만 원에서 5천 원 더하면 5만 5천 원이잖아요. 현재 장부상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5만 5천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액이 5만 5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10주가 한 주당 5,500원 해가지고 5만 5천 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요. 자, 주식을 팔죠. 예, 팔면은 몇 주를 팔았대요? 5주를 팔았죠. 그럼 5주가 한 주당 5,500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5만 5천 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반을 판 거잖아요. 반을 팔았기 때문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반만 없애면 된단 말이에요. 반을 없애면 돼요. 지금 문제에서 얼마라고 나와 있긴 하죠. 장부가액이 27,500원이다. 5주에 대한 장부가액이 27,500원이다라는 말은 현재 차변에 잡혀있는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이 장부상 금액이 27,500원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은 5만 원 더하기 5천에서 5만 5천 원. 10주가 5만 5천 원이니까 반이면 27,500원이잖아요. 그걸 팔았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떨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 27,500원을 떨고 떨었죠. 이렇게 팔았으니까. 자, 이거를 지금 어떻게 팔았대요?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했다죠. 그럼 5주 곱하기 7,000원 하면은 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은 5주 곱하기 7,000원 하면은 3만 5천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27,500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이렇게 판 거단 말이에요. 27,500원 떨렸고 3만 5천 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겠죠. 27,500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7,500원만큼 이익이겠죠. 그래서 7,500원만큼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7,5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00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7,500원만큼 이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5번 볼게요. 5번에 2002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LG전자의 주식의 기말 시가는 주당 4,500원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말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2002년 말일 날. 그래서 2002년 말. 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장부가가 얼마냐면요. 자, 장부가를 보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5만 원에서 5천 원 돼서 5만 5천 원. 27,500원이 빠졌죠. 팔았으니까. 현재 단기 매매 증권은 27,500원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장부가가 27,500원이에요. 5만 5천 원 중에서 반 팔았으니까 27,500원이잖아요. 자, 이걸 기말에 평가를 해요.
평가하면 평가액이 얼마가 되느냐? 이 5주가 27,500원인 거잖아요. 그럼 5주를 기말에 시가로 평가했더니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한 주당 4,500원으로 평가가 됐다죠. 한 주당 4,500원. 여기 얼마가 되냐면요. 22,500원이에요. 5, 4, 20, 5, 25. 그래서 5주가 한 주당 4,500원으로 평가가 됐으니까 기말의 평가액은 22,500원이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장부가가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27,500원이었는데 기말에 평가했었더니 이제 2002년 말에는 한 주당 4,500원으로 평가된다라고 했으니까 22,5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를 없애야 되겠어요? 27,500원이 된 게 22,500원이 됐으니까 5,000원만큼을 제거해야 되겠죠.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0원을 빼요. 그 다음에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기말에 시가평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시가평가액이 22,500원이니까 5,000원만큼 줄여주고 손실 난 거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27,500원짜리 든 게 22,500원이 됐으니까 5,000원만큼을 빼고 시가가 떨어져서 나오는 손실, 그걸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썼죠. 자, 그 다음 6번에 2003년 2월 1일자. 자, 6번에 2003년 2월 1일자 분계, 마지막 분계죠. 이거 한번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LG전자 주식 5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5주의 장부가액 22,500원. 그쵸? 왜냐면은 작년도 말 평가해놓은 금액이 22,500원이었잖아요. 작년도 말일날의 시가평가액이 22,500원이었으니까 현재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22,500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장부가액이. 그럼 그걸 팔았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22,500원을 빼요. 단기 매매 증권 22,500원을 빼고 자, 제거. 자,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5주를 한 주당 7,000원에 팔았으니까 35,000원이 들어오겠죠? 보통예금 통장에 35,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에 35,000원이 들어오는데 5주 곱하기 한 주당 7,000원. 다섯 주 곱하기 한 주당 7,000원 하면 35,000원이 들어와요. 자, 근데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어요? 수수료가 1,000원이 나갔잖아요. 팔 때의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빼라고 했었잖아요. 1,000원을 빼요. 빼면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34,000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겠죠. 22,500원짜리를 지금 35,0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1,000원 들어갔으니까 수수료 뺀 금액인 34,000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2,500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을 34,000원에 팔았으니까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11,500원 이익이죠. 그래서 11,500원만큼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11,5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00원짜리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 현재 22,500원. 문제에서도 장부가액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죠. 장부가액이 22,5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장부가액 제거. 돈 들어올 때는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잖아요. 수수료 뺀 금액으로 해서 34,000원 들어온 거고 차익만큼이 처분 이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 앞에 27페이지 보시면은 27페이지 상단에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그 상단에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취득에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을 일반 기업은 영업의 비용으로, 금융기관은 판관비로 분류한다.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뒤에서 실전 연습 문제 풀 때 제가 문제 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설명을 다 했고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뒤에 실전 연습 문제 분개를 좀 풀어볼게요. 분개 문제 연습을 더 할 건데 여러분들 교재 392페이지죠. 392페이지 1번부터 제가 몇 번까지 풀 거냐면요. 지금 12번까지 제가 다 풀 거예요. 392페이지 1번부터 12번까지 풀 건데 이거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세요. 지금. 제가 잠깐 칠판을 지우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12번까지 풀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자, 392페이지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당좌거래개설 보증금 600만 원 현금 입금하여 국민은행과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당좌 수표 용지와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았으며 용지대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개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예, 특장 현금과 예금으로 쓰라고 썼죠. 특장 현금과 예금 600만 원. 용지대금 낸 거 있죠. 용지대금 낸 거는 은행에다가 지불한 비용이기 때문에 얘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그 당좌 예금 통장 개설할 때 용지대금 등으로 해서 수수료 성격으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지대금 낸 거는 개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으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10,000원. 대변에 현금 601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2번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두리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할 것을 구두로 약정하였다. 구두로 약정한 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말만 하는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분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3번. 자, 3번에 단기 운영 목적으로 상장사인 주 삼성의 주식 1000주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당 10,000원에 매입하고 증권회사의 매입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00주를 한 주당 10,000원에 샀으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1,000만 원이어야 되겠죠? 3번 문제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 냈어요? 수수료 10만 원 냈죠? 수수료 낸 거는 개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이겠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잡으면 된다라고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수수료 비용 있잖아요. 이 수수료 비용이 자, 금융기관이다.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다라고 하면은 얘는 800번대예요. 판관비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다. 예, 그러면 800번대. 근데 그 이외, 금융기관 이외에 따라고 하면은 이외에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영업의 비용. 자, 여러분들 증권회사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영업활동이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른 비용들은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조업 있죠. 삼성전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영업활동이 아니에요. 영업활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식을 살 때 들어간 수수료는 비용이 맞는데 비용인데 영업활동과 상관 있는 비용이에요? 상관이 없는 비용이에요? 상관없는 비용이겠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할 때 이 수수료가 금융기관이다라고 하면 판관비 800번대, 금융기관 이외면은 영업의 비용 900번대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무조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에서 수수료 비용은 무조건 900번대로 하셔야 되세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에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부대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얘는 코드 유형을 900번대로 하셔야 되세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볼게요. 4번에 시장성 있는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 제1섬유 주식 25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취득하면서 거래 수수료 15,000원 포함하여 현금으로 결제했다. 당사는 동 주식에 대하여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그럼 250주를 한 주당 얼마 주고 산 거냐면요. 5,000원 주고 산 거죠. 그럼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125만 원 오겠네.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25만 원. 자, 수수료 냈죠. 수수료 낸 거는 개정 과목이 뭐가 돼요? 수수료 비용이 된다라고 썼죠. 수수료가 15,000원. 그 다음에 대금 지급은 뭘로 했어요? 현금으로 결제했죠. 대변의 현금 126만 5천원. 자, 5번에 보유적인 길동 상사의 유가증권에 대해 4번까지가 3번하고 4번. 3번 문제부터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들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실전 연습 문제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순서대로 분계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분계들은 시험에서 나오는 분계들을 제가 거의 다 정리해서 놓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392페이지부터 여러분들 415페이지까지 있는 이 실전 연습 문제 여기 있는 분계만 할 줄 아시면은 그 시험에서 나오는 분계는 거의 다 커버가 될 거예요.
자, 그럼 3번부터가 단기 매매증권 문제인데 이 3번하고 4번이 단기 매매증권 취득했을 때 분계. 자, 5번하고 6번이 배당금 받았을 때인데 5번 볼게요. 5번에 보유 중인 길동상사의 유가증권에 대해 150만 원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중간 배당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배당금 받은 거예요. 뭐 중간 배당이라고 해서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배당금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150만 원 받은 거죠? 그럼 5번에는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에 150만 원이 들어왔고 배당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냐면요. 배당금 수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을 배당금 수익. 그래서 배당금 수익 150만 원. 자, 6번 당사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하여 현금 배당액과 주식 배당액을 아래와 같이 당일 수령하였다. 현금 배당액은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60.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 60. 배당금 받은 거니까 배당금 수익 60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뭐 받은 게 나오죠. 주식 배당은 분개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 배당을 받은 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분개할 필요가 없는데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자본편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지금 단기 매매증권 분개할 때는 주식 배당을 받았을 때 분개가 없다. 회계 처리할 필요 없다라고 암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외우는 게 더 나아요. 자, 7번 볼게요. 7번부터는 이제 주식을 팔았을 때인데 7번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사 주 다음사의 주식 200주를 한 주당 2만 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장부가액이 270만 원이잖아요. 그럼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가 있었냐면요. 장부가액이 270이잖아요. 단기 매매증권이 270만 원이 있었어요.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증권을 대변에 떨게요. 떨고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2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처분했으니까 400만 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400. 270만 원짜리를 400에 팔았으니까 이익은 얼마가 발생하는 거예요? 130만 원. 130만 원만큼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13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회사 기린 상사의 주식 3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7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장부가액이 300만 원이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겠어요? 300. 장부상의 금액이 300이니까 팔았죠. 팔았으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거. 그럼 단기 매매 증권 300만 원을 대변에 빼요. 자, 빼고 300주를 한 주당 15,0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가 들어와요? 450만 원이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이 450만 원이 들어오는데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해가지고 450만 원이 들어와요. 자, 근데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어요? 7만 원 나갔잖아요.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죠. 주식을 팔았을 때는 매각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빼라고 했어요. 그럼 7만 원 빼요. 그럼 매각 수수료 7만 원 빼면 얼마가 들어오느냐? 443만 원이 들어오겠네. 443만 원. 그러면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해서 45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수료 7만 원을 뺀 443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143만 원. 143만 원만큼 주식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자, 9번에 단기 보유 목적으로 2015년 12월 5일에 구입한 시장성이 있는 국현의 주식 1000주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처분 대금은 거래 수수료 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으며 증권거래세 45,000원은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풀어볼게요. 여기다 좀 풀게요. 자, 2015년 12월 5일 날에 취득을 했죠. 2015년 12월 2일 날에 취득을 해요. 얼마에 샀냐면요. 2,000주를 주당 취득가액이 18,000원이죠. 그러면은 2,000주 곱하기 18,000원 하면은 3,600만 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600만 원이네요. 자, 수수료 냈겠죠. 수수료 비용으로 얼마가 나갔냐면요. 수수료 취득 부대 비용으로 67,000원이 나갔잖아요. 수수료 비용 67,000원. 대변의 현금
3,600, 67,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2015년 말이 됐더니 주당 가액이 얼마로 바뀌었냐면요. 16,000원이 됐다잖아요. 2015년 말. 2015년 말에 주당 가액이 16,000원이 됐으니까 얼마를 더 올려주면 돼요? 올려주는 게 떨어뜨려야 되겠네. 2,006 곱하기 16,000원 하면은 3,2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400만 원만큼을 빼야 되겠네.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400만 원을 빼요. 자, 그럼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죠. 주식의 시가가 떨어져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400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죠. 1월 9일자 2016년 1월 9일자로 파니까 팔았을 때의 분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얼마예요? 3,600에서 400을 뺀 3,200이잖아요. 그럼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3,200을 빼요. 팔았으니까. 제거. 자, 그 다음 돈이 들어오죠.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1,000주를 얼마에 팔았대요? 이 문제는 또 다 판 것도 아니네. 반만 팔았네. 지금 2,000주잖아요. 2,000주일 때 3,200이죠. 그러니까 2015년 말에 주당 가액이 16,000원이었던 게 얼마에 대해서 16,000원? 1,000주. 2,000주죠. 2,000주. 2,000주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반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반인 1,600만 원만 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600만 원. 1,600만 원만 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5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1,500만 원. 1,500만 원이 보통 예금에 들어와요. 보통 예금에 1,5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뭘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와요? 거래 수수료 10,000원 뺀 금액이 보통 예금에 입금됐다라고 돼 있죠. 그럼 거래 수수료 10,000원 빼면은 1,500에서 10,000원 빼면은 얼마냐? 1,499만 원. 보통 예금 통장에 1,499만 원이 들어와요. 1,600만 원짜리 팔면서 1,499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보통 예금 통장에.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 45,000원이 현금으로 납부되었죠. 증권거래세는 여기서 나간 게 아니라 어디서 나갔어요? 현금으로 나갔죠? 대변의 현금 45,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1,600만 원짜리 빠지고 돈이 들어오는 거는 이렇게 들어온 거죠. 1,600만 원짜리 빼면서 들어온 돈은 1,499만 원. 보통 예금 통장에 1,499만 원이 들어왔고 증권거래세 등으로 증권거래세는 현금으로 4만 얼마가 나갔어요? 45,000원이 나간 거잖아요. 대변의 현금 45,000원 이렇게 분개가 돼요. 그러면은 1,6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판 걸로 볼 수 있어요? 1,600만 원짜리를 1,494만 5천원에 판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인데 그 처분 손실액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105만 5천원. 105만 5천원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이 현재 1,000주를 팔았단 말이에요. 1,000주를 팔았기 때문에 1,000주가 전년도 말 현재의 시가가 얼마예요? 16,000원이니까 1,600만 원이잖아요. 1,600만 원짜리 팔았으니까 대변 단기 매매 증권 떨고 1,600만 원치.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이 들어올 때는 증권거래세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그거 거래 수수료하고 거래 수수료 10,000원이 빠진 금액, 그 다음 증권거래세 45,000원 해서 요만큼이 들어온 거고 차익만큼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 되잖아요. 처분 손실액이 105만 5천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하고 11번하고 12번을 해야 되는데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풀겠습니다. 자, 10번 단기 매매 증권인 기흥전자 주의 주식 300주를 자, 300주를 주당 22,000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현금으로 받았다. 기흥전자 주의 주식은 모두 1월 1일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시의 수수료 등 재비용이 7만 원 지출되었다. 주식 매각 시 분개를 행하시오. 자, 그러면 1월 1일 날에 주당 19,000원에 400주를 취득한 거니까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400주가 한 주당 19,000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이겠죠? 수수료가 얼마예요? 7만 원이겠지? 자, 주식을 팔았죠? 다 판 게 아니라 몇 주만 팔았어요? 300주를 팔았잖아요? 그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300주에 대한 게 날라가야 되는데, 한 주당 19,000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장부에. 그럼 300주 곱하기 19,000원 하면은 570만 원이 대변에 떨리겠네, 단기 매매 증권이. 57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70만 원 제거. 자, 얼마에 팔았어요? 300주가 한 주당 22,000원에 팔린 거잖아요. 네, 22,000원. 그러면 차변의 현금이 300주 곱하기 22,000원 들어올 건데, 거기 세 번째 줄 끝에 취득 시에 그건 아니네. 그냥 하면 되겠네. 300주 곱하기 22,000원 하면은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660만 원 들어오겠네. 얘 판 거잖아요. 얘를 팔았으니까 제거. 300주만 제거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90만 원. 90만 원만큼 주식 팔아서 나오는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9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볼게요. 11번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삼성전자 주의 주식 10주를 주당 30만에 매각하고 대금 현금으로 해소하였다. 단 삼성전자 주 주식 취득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단가 산정은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1월 1일 날에 10주를 샀어요. 주당 20만 원. 1월 1일 날에 얼마 주고 샀냐면요. 한 주당 20만 원. 자, 근데 1월 1일 날 다음 날이 됐더니 주가가 엄청 올랐네. 30만 원.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죠. 50% 오르는 거. 하여튼 20만 원짜리 든 게 30만 원이 됐잖아요. 또 샀어요. 30만 원 주고. 그래서 1월 1일 날은 20만 원, 1월 2일에는 30만 원 샀어요. 10주씩. 자, 근데 주식을 팔았죠. 언제 팔았어요? 1월 11일 날 팔았대요. 1월 11일 날 팔았는데 팔 때 있잖아요. 이 주식을 다 판 게 아니라 얼마만 팔았대요? 10주만 팔았다잖아요. 10주를 팔았다라고 하면은 얘들이 있잖아요. 어떤 게 팔렸는지 모르잖아요. 선의선주법이라고 하면 얘가 먼저 팔릴 거고 후의선주법이라고 하면 얘가 먼저 팔릴 건데 주식은 그렇게 적용 안 해요. 주식은 무조건 평균을 내요, 단가를. 그래서 얘를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예, 주식의 평균이 산 게 총 몇 주예요? 20주죠. 20주를 얼마 주고 산 거예요? 200, 300 해서 500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20주를 50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주당 단가는 얼마가 나와요? 주당 단가는 25만 원이 나오겠네. 25만 원. 그쵸? 25만 원 넣을 거예요. 그럼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을 떨어요. 떨 때는 현재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주당 25만 원이잖아요. 20주가 한 주당 25만 원으로 된단 말이에요. 평균 단가가. 그럼 대변 단기 매매 증권은 250만 원이 떨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주를 한 주당 3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의 현금이 얼마가 들어요? 예, 300. 그럼 250만 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5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50.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 있잖아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게 뚝 떨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 많죠. 100원짜리 든 게 50원이 돼요. 전문 용어로 반토막 났다라고 하죠. 반토막 난 경우에 이 주가가 2배로 뛰어 오르려고 하면은 좀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예, 물타기 하죠, 물타기. 그러면은 현재 내가 100원 주고 샀는데 50원 주고 한 줄 더 사면은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겠어요? 두 주가 150원이니까 주당 단가는 75원으로 바뀌지. 75원만 돼도 그 본전 찾는데 뭐 오래 걸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영영 잃을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주식은 살 때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가액을 살 때마다 그 다른 가액을 평균을 내서 단가 산정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마지막 12번 풀어볼게요. 1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주 강철전자의 주식 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매각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매각 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받다. 주 강철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 현황은 다음 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어떻게 됐냐면요.
1월 7일 날 1월 7일에는 300주를 한 주당 13,200원 주고 샀으니까 396만 원이죠. 그 다음에 1월 10일 날에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400주가 12,500원.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총 얼마냐면요. 896만 원인 거잖아요. 896만 원인데 몇 주가 896만 원인 거예요? 700주를 896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럼 평균 단가는 얼마가 되냐면요. 주당 단가는 12,800원이 나와요. 12,800원. 그래서 평균을 내면 한 주당 단가가 12,800원이니까 대변 단기 매매 증권을 뺄게요. 몇 주 팔았대요? 네, 500주 팔았다라고 되어 있죠. 500주를. 그럼 500주 곱하기 12,800원. 640만 원 떨면 되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40만 원을 떨어요. 자, 돈 받죠? 돈을 얼마 받았냐면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요.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500주 곱하기 한 주당 얼마에 팔았어요? 한 주당 13,0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650만 원이 들어오겠죠?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650만 원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뭘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요?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잖아요. 지금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대요? 25만 원 나갔으니까 650에서 25만 원 빼면은 보통예금 통장에 625만 원이 들어와요. 640만 원짜리 625만 원을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손실이에요? 15만 원만큼 손실이죠. 15만 원만큼 계정과목을 뭘로 잡으면 되냐면요.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15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고 돈 들어오고 처분 손실. 자, 이렇게 해서 12번 단기 매매 증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채권 채무 29페이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